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스파르타 실전 천재 신토익 교재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회분에 걸쳐서 총 한 해당 2강의씩 여러분과 함께 신토익에 대한 불안감 떨쳐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팔세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떨쳐낼 수 있도록 첫 번째 1회의 첫 강은 단일 지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다중지문, 특히 삼중지문에 대해서 거의 매 강의에서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신토익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전략을 구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구토익에서와 똑같이 신토익에서도 얻어갈 수 있도록 제 강의와 열심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신유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새롭게 출제된 신유형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실 거냐면 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7페이지 펴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번호 161번부터 164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신유형에 대한 풀이 원리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새로우시죠? 근데 잘 보시면 새로울 것도 없으세요. 왜냐면은 문제 유형을 보시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간간히 자주 하시는 채팅방의 어떤 그 시각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나오고 시험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서 자신감이 없어서 생각보다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굳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무엇을 의도하고 냈는지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온라인 챗 디스커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텍스트 메시지, written conversation이라는 장르를 두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앞서서 그 우리 1회차 혹은 모든 회차에 앞선 문제에 또 다른 이러한 written conversation이 출제가 되거든요. 걔는 텍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주고받고 있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시험에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written conversation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라는 형식으로 다소 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좀 더 복잡한 그 온라인상의 대화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복잡한 온라인 챗 디스커션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토익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커션이라는 형태 때문에 토론이 그대로 채팅방에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2명일 때도 있고 많게는 4명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가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건데, 자,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요. 몇 명이 나오든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장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디스코스라고 아나요? 디스코스라는 건 맥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의 대화의 창에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 일정한 디스코스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화의 중심,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지문의 단 하나의 메인 메시지, 주제가 여기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 맥락의 핵심을 찾아서 노려서 우리가 읽는다면 긴 대화든 혹은 대화가 여러 명이 참여하든 중심 메시지를 파악한다면 흐름을 예측해서 우리가 쉽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책을 구성할 때 1회차부터 한 4, 5회차까지는 아마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2명 이상 들어가는 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의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토익이기 때문에 기본만 맞춰준다면 몇 명이 나오든 문제 풀기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난이도를 나름 조절해 보겠다고 초반에는 2명의 대화, 중반으로 갈수록 3, 4명의 대화로 확장을 시켜 놓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잘 하시고 차분히 잘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핵심 기억하시나요? 몇 명이 등장하든 하나의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거다. 그래서 그 중심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흐름을 예측하고 예측해서 속독해야 문제도 잘 풀린다. 이게 저의 전략의 대략적인 맥이거든요. 그럼 그 중심 메시지인 맥의 핵심, 여러분들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자 간의 대화는, 즉 2인 이상의 대화는 똑같은 말을 할 때 주제라는 중심 내용을 혼자서 독점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독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딴 얘기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일단 온라인 챗 디스커션, 이렇게 대화문이 나오면 written conversation, 제목이 없기 때문에 주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며, 또한 자, 몇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얘네가 첫 번째 그 발화하는 첫 번째 대화는 무조건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야 얘네들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2사람이나 3사람의 대화를 다 우리가 확인해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주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전략은, 자, 다자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담화자들의 첫 대화를 다 듣고 중심의 맥을 파악한다. 주제 파악한다. 요게 우리의 핵심 전략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린이라는 사람이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Dayton Paper and Box Company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유명사를 막 해석하려고 강박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해석한다고 해도, 즉 박스랑 페이퍼가 나온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박스랑 페이퍼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글자는 어떤 회사가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어떤 회사가 어떤 전반 내용의 주제를 얘기할 때 필요하니까 초반에 언급됐겠죠? 뭔가 중요한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is offering a 15% discount on large orders. 됐죠? 대량의 오더에다가 15%의 할인 혜택을 지금 주고 있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화두는 일단 이 회사가 제공하는 디스카운트가 되겠네요. 하지만 첫사람 린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스캇이 이 이야기를 받아줄지는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that's a great discount. 자,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우리가 15%가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great이라고 지금 좋은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냐? Do you know if? 라고 하고 있죠?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법입니다. if는 보통 뭐뭐 라면으로 해석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know, 무엇무엇을 알다, 3형식의 목적어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의 if는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셔야 오해 없이 8세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뭐죠? 우리의 order.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입니다. our 동그라미 별표. our는 너와 나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아니라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회사를 언급할 때 우리 회사는 뭐의 회사예요? 우리의 오더니까 여러분들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이 컴퍼니입니까? 이것을 사들이는 커스터머가 되는 컴퍼니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밝혀지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던 컴퍼니는 이것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manufacturer.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그걸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 주문할 수 있는 커스터머의 회사인 것이죠. 관계 밝혀지셨죠? 내용 잡히시죠? 그래서 이것이 large enough, 우리의 주문이 그 할인 혜택에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라지 오더인지가 라지 오더인지 아닌지가 나는 궁금하다.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라지 오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화두인 것 같지만 대화에 참여하는 스캇이 받아줘야 그것이 전반 내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것만, 급하다고 얘것만 읽고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s a good question, Lynn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화두는 뭘로 지금 결정되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한 라지 오더가 가능하냐? 그것이 화두죠. 됐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더 읽지 마시고 화두가 딱 결정됐기 때문에 전반 내용의 핵심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예측을 하시는 게 주요 전략입니다. 중간에 뭐 나올까요?
중간에 라지 오더와 디스카운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리고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라는 do next. 아시다시피 토익은 어떤 일정한 구조를 갖고 출제되는데 처음에는 전반 내용, 중간에는 supporting detail의 세부 내용, 마지막에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봅시다, 하세요 라는 추 당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나올지까지 예측을 하고 문제로 들어가시면 문제도 맥락, 줄거리 시험이기 때문에 예측했던 흐름이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기억하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린이 왜 의심하는가? 자, 기억하시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으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미리 봤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좋은 디스카운트인데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만큼 충분히 라지 오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 아니? 라고 물어보는 의중은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라지 오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겁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죠? doubtful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이 부분이 주요 핵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쭉 찾아보시면 몇 번이 좋겠습니까? Their orders, 그 소비자가 되는 회사의, 즉 우리 회사의 오더가 너무 작을지도 모른다. 너무 작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doubtful.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요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specific question에 알맞는 문제지만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어떤 배경 설명에서 다 읽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아끼지 마시고 풀고 문제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2번으로 가볼게요. 스캇이 무엇 할 것을 희망하는가? 됐죠? 자, 희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미래이기 때문에 지문의 마지막 추 당부나 추 일정과 함께 밝혀질 확률이 높습니다. do next 계열로 확인하시면서요. 스캇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따가 우리가 남겨두었다가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스캇이 누군지 좀 이따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준비해온 이유는 그쵸? 실전서 첫 강의로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먼저 접하게 될 신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문도 신유형이지만 이 문제 별표해 놓으시고 신유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 문제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보시면은 텍스트 메시지, written conversation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한 시간이 화면 안에 찍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문 속에 행을 표시해 주는데요. 2시 25분 메시지의 행으로 가서 자, 무엇을 뜻하냐? 린이 자, I'm all for it 이라고 썼던 그 메시지가 진짜 what mean,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mean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meaning이라고 하면 그냥 I'm all for it, 동감입니다 라는 사전적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만 굳이 해석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일반적인 사전적 뜻을 물어보려고 이런 신유형을 추가시켰을까요? 그것도 맥락 안에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의하고 해야 될 점은 얘를 뜻을 안다고 혹은 관용적 표현으로 해석이 바로 안 되는 문장들도 간혹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뜻이 들어간 맥락에서 그 자리에 어떤 해설이 이 뜻을 대신하는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 메시지의 행으로 가서 I'm all for it을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쳐놓고 여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해석 같은 거 연연하지 말고 여기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쭉 예측된 흐름에 따라 주제에 따른 예측된 흐름에 따라 속독하시다가 이 자리에 해설을 채워놓는다면 맥락의 해설을 채워놓는다면 뭐가 가장 좋겠는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워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보기 중에 주어진 보기 중에 골랐을 때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해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또 뭐 나왔습니까? 누가 봐도 do next의 유형이지요? 스캇이 아마도 뭐 할 것 같으냐?
됐죠? 아마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답변이 주어질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래는 스캇이 앞으로 뭐 할지는 스캇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I will do something next. 그런데 자, 아마도라면 뭐가 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자, written conversation에는 다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스캇과 함께 같이 상대방의 담화자가 이 사람한테 please 명령문, 스캇, please 명령